이 금이간 정체성들의 핵심은 이제 본질주의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줄 보면은 명명이 배제를 낳는 의식이 첨예하다, 이게 나오는 거고, 여성됨이라고 하는 명명이 주어지면은 여성됨이라고 하는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됨, 부드러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여성됨이 딱 명명돼 버리면은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여성됨에서 배제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명명이 배제를 한다는 의식이 첨예하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성은 핑크색, 연두색 이런 걸 좋아한다 하면은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핑크색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성됨이라는 것은 시대 속에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명명됐기 때문에 여성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특징들이 배제시킨다. 그래서 명명이 배제를 낳는 의식이 첨예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 다섯 번째도 나왔던데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쟁취한 젠더, 인종, 계급의 개념은 본질적 통일성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구분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섹스는 생문학적인 거, 젠더는 사회적인 거. 사회적으로 그 전까지 제2의 성 했을 때 보부아르가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성이 규정되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규정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거죠. 근데 섹슈얼리티 같은 경우는 성마저도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명명된 거다는 거죠. 섹슈얼리티는. 네. 무슨 소리냐. 생물학적으로 실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렇게 물으면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맞는데, 그 생물학적 차이를 문화적으로 규정해서, 문화적으로 규정해서 마치 이것이 실제 큰 어떤, 자연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차이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는 그러니까 성도, 생물학적 성도 만들어진 거고, 젠더, 사회적 성도 시대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섹슈얼리티하고 지금은 섹슈얼리티의 관점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 주류다. 이거죠. 생물학적 성도, 물질적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물질적 차이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짚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생물학, 마치 진짜 그 생물학적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우연히 SNS에 예전 토론 같아요. 근데 TV에서 그 여성 학자 같기도 하고 몇 명 토론하는데 한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여성들한테. 아니 그러면 가부장제가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도 있었죠. 그럼 신석기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은 그건 언제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대 속에서 일정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그건데 그 긴 거죠. 그것이 긴 게 있고 또 짧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가정이라는 걸 형성했을 때 남자들도 치마 입었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때 그 문화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영원한 자연적이고 영원한 걸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 문화도 굉장히 긴데 김치도 별로 안 길잖아요, 역사가. 김치 역사가. 근데 우리는 평생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길고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가부장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근데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래서 그때 그 남자분이 TV에서 질문한 건 그 사람이 그것을 자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영원히 원래 변하지 않게 있었던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신석기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자연적인 거 아니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이미 되지 못한다. 본질적 통일성을 믿는. 여성됨도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성을 네, 그렇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 모든 건.
만들어졌는데 예. 그 역사성이 길고 차이가 있는데 그 자연적인 건 아니다. 영원하고 자연적인 건 아니다.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거. 만들어졌을 뿐이지 예. 자연적이지 않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할 수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것도 바뀔 수 있고 다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 예를 들면 그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페미니즘이 차축이 시작하는 것은 투표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선거 투표권을. 그래서 이게 투표권을 얻으려고 시작했었고 이제 투표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큰 행위잖아요. 여성 권리를 얻는. 근데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다양한 그 요구들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타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드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레디컬 페미니즘. 저번에 그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인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대에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 성전환 해서.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막은 게 뭐냐면 레디컬 페미니즘이에요. 레디컬 페미니즘은 뭐냐면 막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다른데 막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게 노동에서 배제됐다. 이런 걸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시켜서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게 뭐냐면 성적인 여성성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여성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성전환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남성이 그러니까 양어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어탈을 쓰고 늑대가 그 양의 무리에 들어오려고 한다. 성민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애들이 굉장히 그 반대를 극렬하게 했어요. 극렬해가지고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공포에 떨어서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요거 문맥하고 이게 아까 여기 책에서의 문맥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어떤 다양한 페미니즘의 소통 관계라든가 거기에 이제 남성도 배제가 되지 않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문맥이 잠깐 떨어져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페미니즘을 그 어떤 대중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접할 때면은 그런 아까 이렇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페미니즘을 마치 전체 페미니즘인 것처럼 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한 사람들도 페미니즘 하면 그 사람이 대표하는 걸로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상적 어떤 문맥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상만 읽으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중 매스미디어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맞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는 거죠. 페미니즘도. 엄청 다양한데. 물론 20대는 피해를 서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경쟁 상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성들이. 전 그거는 핵심은 경쟁 상대가 예전에 아니었었는데 정말 옛날에는 그 남자 동생이나 오빠를 위해서 신경숙도 그 보면은 오빠 그 서울로 올라간 이유가 그 오빠가 그 오빠 밥 해주고 막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 책에 있는데 가다가 야간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되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실제 똑같은 코스를 가지면서 나의 경쟁 상대로 오니까 그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반기지 않겠죠.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잠깐 이야기 할 수 있는데 10대, 20대 애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나의 경제 상대로 이것이 사람들이 부응하게 되면 정서적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수양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있다는 거죠. 평등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문맥을 한번 따라가 보죠. 중간에 31조 중간에 보면은 많은 갈래의 미국 좌파 및 페미니즘이 최근 밟아온 역사는 이런 위기에 대한 반응이자 본질적 통일성의 근거를 다시 찾으려 끝없이 분열하면서 탐색을 거듭해온 결과다. 즉 본질적 통일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각각의 페미니즘들이. 그런데 헤로의 말에 의하면 하지만 정체성 대신에 결연과 연대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장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 어떤 본질적 통일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많이 했고 어떤 서로 간의 갈등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저래 계속 있는데 지금은 결연과 연대로 위기를 대처하려는 인식 또한 확장되어 있다. 그 예로서 첼라 샌도벌
유색인 여성의 어떤 페미니스트하고 33쪽에 보면은 맨 밑에 케이티 킹 두 명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즉 첼라 샌도벌 같은 경우 대리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대리의식이라는 이름의 이 모델은 인종, 성, 계급이라는 사회 범주에 안정적으로 소속되기를 거부했던 이들이 권력의 그물망을 읽어내던 기술로 탄생했다. 권력의 그물망을 어떻게 읽어내는 기술로서 이 대리의식이라는 걸로 읽어냈는데 대리의식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뒤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대리의식은 이거 딱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32쪽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유색인 여성들이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서 여성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겪게 되냐면 유색인 여성의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류 백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유색인 여성들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멕시코계 미국 여성, 흑인계 미국 여성은 그 주류인 백인 여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이 밑에 둘레 6번째로 나옵니다. 여성이라는 범주는 모든 비백인 여성을 부정했다. 이게 백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페미니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배제되어 있냐면 유색인 여성이 배제됐다는 것을 유색인 여성이 느낀 거예요. 백인 여성들이 주류 교육받고 중산층 이상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막 하는데 미국에 있는 다양한 유색인 인종 여성들이 자기도 그 어떤 페미니즘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색인 여성들이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저들한테 정해졌네? 부정의 방식으로?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느끼면서 그 다음 계속 읽으면 흑인이라는 범주는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비흑인을 부정했다. 하지만 미국 유색인 여성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긍정했던 미국 여성 집단에서는 그녀도 단독성도 없는 차이의 바다만 있었다. 다양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멕시코계 여성으로서 아니면 다른 여성으로서의 차이들만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부정에 의해서 정해졌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하고 중요한 것은 이 차이들 간에 서로 연대가 중요하다. 그런 대리의식 속에서 부정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에 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 첼라 샌도벌이 했다는 겁니다. 여성 운동으로서. 그래서 실제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면은 자기들은 완전 배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읽으면 32쪽 밑에 두 번째 줄, 이 정체성은 자연스러운 동일시에 입각한 행위 능력을 긍정할 수 없는 대신 의식적인 연대나 결연, 정치적 친족 관계만을 행위 능력의 근거로 긍정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구축된 공간을 그려낸 거죠. 그 느끼니까 이제 저 사람과 나는 백인 여성이 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나는 동일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 날 왜 동일시키지?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3쪽에 맨 위에 읽으면은 미국 백인 여성 운동의 몇몇 갈래에서 언급되는 여성과는 달리 이러한 정체성은 그 기반이 자연화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화됐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정해져 있다. 그죠? 근데 백인 여성에 의해서 페미니즘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어떤 견해를 깬 거지만 많은 걸 깼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그 백인 여성 주류에 의해서 페미니즘 이론이 규정되면서 자연화된 거잖아요. 이게 마치 영어로 받은 것처럼. 예를 들면 유색인종 여성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이제 않게 된 거죠. 여기서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인식하면서 착각하는 중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대요. 트랜스젠더 중에서 좀 남성이 여성화가 되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성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 숙련한 자가
네, 성장한 자가.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 도리어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성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또 있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는. 33쪽에 여섯 번째 줄 이제 문단 시작하는데 보면은 샌도버러 주장은 그 의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건너뛸게요. 밑에 두 번째 줄. 샌도버러 주장은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우주 저자인 인간. 근데 이게 남성이죠. 인간을 해체하는 담론에서 등장한 강력한 페미니즘 공식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내려오면은 샌도버는 유색인 여성이 탈신민화 과정에서 출현한 무질서한 다성 음악의 전개를 대면한 경험이 없었던 기존 마르크스주 및 페미니즘 혁명 주체의 총체화나 제국화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통일성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시 바꿔서 약간 이야기하면 샌도발은 유색인 여성이 즉 그런 주류적인 여성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적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리고 그 연대의식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여성이 탈신민화 과정에서 출현한 즉 신민화를 정하면서 신민화라는 것은 하나의 서구화로 모든 사회를 일관화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민화에 정했던 어떤 자기의 다성성의 목소리를 그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탈신민화 과정에서 출현한 무질서한 다성적 음악의 전개를 여기서 무질서한 다성적 음악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는 다양해야지 이렇게 해서 긍정성이에요. 신민화라는 것은 야 근대화로 일관돼야 좋은 거지 그렇죠. 이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탈신민화 과정에서 출현한 무질서한 다성 음악이라는 것은 야 무슨 소리야 민족마다 다르지 그만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전개를 대면한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기존 마르크스주의 및 페미니주의 혁명 주체의 총체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들이 총체화시키려고 하고 제국화시키려고 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어떤 다성음악성 속에서의 어떤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샌도별이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색인종으로서. 그 다성성 속에서 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샌도벌 이론은 보여줬다. 그 다음에 케이티 킹은 정체성의 한계와 함께 문화적 페미니즘의 생성적 구심점인 시있기를 이루는 정체성의 정치적 시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 줄 내려오면은 계속 읽으면 킹은 서로 다른 실천의 순간이나 대화에서 나온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전체의 텔로스인 것처럼 보이게 분리하는 경향을 계속 보였다고 비판했다. 텔로스가 목적입니다. 목적. 서구 사회의 사유의 기본 특징이 목적론적 사유가 있거든요. 목적론적.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 물질적인 움직임도 움직이고 인간 관계를 맺는 것도 운동이고 사회에서 운영되는 것도 운동인데 이런 모든 운동이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4가지 운동론을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목적인이 있거든요. 목적인. 예. 나무가 씨앗은 그 참나무의 씨앗은 참나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회 운동에서도 예를 들면 계급 관계에서 들어가면 계급은 그 계급에 가장 적당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정해지면은 가장 올바르다고 하는 어떤 운동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가장 올바른 것으로서의 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시대 속에서 정해진 거지만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텔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그 말이 이겁니다. 밑에 4번째. 킹은 서로 다른 실천의 순간이나 대화에서 나온 서로 다른 거잖아요. 유색인종 경우 다른 거잖아요. 서로 대화에서 나온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성향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가장 그 올바른 자연적인 것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면 막스주의 페미니스트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면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텔로스인 것처럼
보이는에 분류하는 경향을 비판해왔다. KT 킹은. 쭉 하다가 이제 38쪽에 보면은 캐서린 맥키넌이 제시한 레디컬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아까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우리가 많이 대중 매스미디어에서 인식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그 여성성의 어떤 성적,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 그 중심성으로 사고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가 봐요. 미국의 이론가인 것 같더라고요. 법학자고. 우리나라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전 책을 안 읽어보고 찾아봤는데, 어떤 성폭행 사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남자가 여기에 연루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좀 억울함이 많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억울함이 많더라도 이 캐서린 맥키넌의 주장에 하면은 그러더라도 이 전체 성폭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한 명이 억울하더라도, 한 명 남성이 억울하더라도 이 정천적인 여성성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걸 변호하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한국 사회에 특히 왜 이것이 요즘 이렇게 더 반창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잘 파악은 못하겠어요. 이게 양쪽 다 어떤 것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강할까?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이론적 한계 때문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적 한계,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논쟁이 많으니까 이론적 한계를 갖다가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판하는 것이 39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맥키넌은 레디컬 페미니즘이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분석 전략을 채택한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계급 구조보다는 성, 젠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 즉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구성하고 전유하는 구조를 우선해 보는 것이다. 맥키넌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예. 그들 가지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서 배제됐고,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에서 많이 성과를 이뤘잖아요. 여성 노동에 대해서, 가정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레디컬 페미니스트인데, 여기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맥키넌은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그래서 계급보다는 성, 젠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40쪽에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더라고요. 해로웨이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맥키넌의 근본주의적 경험은 극단적인 총체를 하게 되며 다른 여성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의 권위를 주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소해버렸다는 거죠. 이는 서구 가부장제 자체가 한 번도 해낸 적이 없는 수준의 총체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너같이는 안 했어. 그런 거죠. 그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처음에. 여성 혐오라는. 왜 혐오라는 쓰지? 여기 힘들더라고. 여기 혐오라는 쓰는 거야. 다르게 쓰지. 혐오라는 단어 가서, 그러면 문맥 속에서 혐오라는 것이 다른 게 있나? 해서 혐오를 한번 찾아봤어. 그 여성 혐오로 쓴 것에 대한 어떤 문맥을. 그걸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했냐면, 미러링이 이럴 땐 필요하더라고. 뭐냐면, 전라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서울이에요. 옛날 본적을 아버지가 안 바꿨어요. 지금 이제 바꿨어요. 아버지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안 바꾼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죠? 전라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너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봐라. 그러면 안 바꾼 지를 알겠다. 안 되고. 근데 제가 가끔 보다가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 댓글 보면은, 홍어 발언 같은 거 있잖아요. 홍어 발언. 전라도 홍어 발언. 보면은, 그 혐오 발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나한테 혐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라도하는 케이스를 갖다가 가지고 콩을 걸 했는데 이것이 전라도 혐오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잘못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젊은 혐오 말하잖아. 그래갖고 그렇게 돼서 여성을 혐오하는 거는 그때서 나는 이해도를 높여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자기를 인식했을 때,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위치를 하고 역사 속에 자기를 위치했을 때 어떠한 발언이, 특정 발언이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성 혐오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겠고, 이것이. 저는 그렇게 도리어 이렇게 반추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금이 간 정체성들의 이야기 같아요. 정체성이 금이 가고 있다. 페미니즘에서 각각의 자기의 페미니즘의 어떤 주장이 본질적이고 그 본질적인 걸로 모든 것이 통일돼야 한다는 사고, 이것이 금이 가고 있다. 몰랐었어. 근데 미러링이 예를 들면 그것도 일종의, 만약에 그것이 의도적이라면 일종의 미러링일 수 있는데, 큰 의미에서. 왜냐면 야, 남성들, 여성들 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했잖아. 포스터라는 거 이용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용 못해? 그때 내 기분이 어떤가 한번 당해봐라. 적극적인 어떤 미러링이 아닐 수 있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러링이 그 페미니즘 운동의 대안적인 활동으로서의 어떤 그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그 메갈리아라든가 워마드, 특히 워마드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또 미러링이 상대를 알려줄 때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싸울 때 너 한번 너는 내날 하래 막 똑같이 당해볼래? 내가 너 똑같이 해볼게.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를 밝혀내기 위한, 하여튼 알려주는 데는, 기분 나쁘게 알려주더라도 알려주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 미러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유기체가 아니고, 이제 하나 유기체가 아니고 다른 것과 결합되면서 이게 우리 몸에 다른 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는 기계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팔은 들어있고, 그리고 뭐 간은 다른 유기체에서 들어온 거라든가, 예를 들면 이게 들어온 것이 하나의 나의 몸 속에서 들어와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통돼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기계가 나하고 몸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이 팔이 안 되고, 또 새로 들어온 다른 유기체에서 들어온 간이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잘 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 속에 이것들이 그런 어떤 공통연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지구상으로 그런 어떤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배의 정보과학 이야기예요. 지금 봐라, 내 사회를 다 봐라. 그럼 사회가 다 모든 어떤 기계 문명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공통의 어느 관계 속에서 서로, 예를 들면 그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이런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과 물건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 또 인간과 물건이 소통하는 것들, 이것과 소통하는 것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바뀌었다, 이걸 이야기해서 쓴 것이 지배의 정보과학이고, 세계가 다 사이보그 형태의 이미지로서 표현할 수 있게 변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게 지배의 정보과학. 그래서 그 나온 것이 보면은 맨 밑에 보면요, 43쪽 맨 밑에 줄, 현재 넘어서 우리는 유기체적이고 산업화된 사회로부터 다형적인 정보 체계로 이행하는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44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종래의 안락한 이계적 지배에서 내가 지배의 정보과학이라고 부르는 무섭고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행은 물질적이자 이념적인 이분법을 표현하는 다른 표로 한번 내가 표시해보겠다. 밑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배의 유기적 학, 오른쪽이 지배의 정보과학. 지금이 지배의 정보과학 형태다. 유시민 알릴레온가 그 페미니즘 토론책이 있어요. 2회에 걸쳐서 자세히 토론했더라고요. 여성 학자가 나오고 하는데, 불만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들은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유시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남성의 어떤 육체적 힘의 강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자연적인 힘이 강함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있지만 이 사회 규범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개인적인 자연적인 힘이 사회 규범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니,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힘이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어떤 근데 그때 여성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정확히 옮기는가 모르겠는데 여성 학자가 그게 아니라 자연적 힘이 강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회 규범적으로 옮길 때 정의의 방식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이것이 이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원래 강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뭐냐면 사회적으로 여성이 그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든 의식체가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성이. 즉 뭐냐면 남성이 자고 있을 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독약을 먹인다든가 의식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때문에 그 자연적인 원래 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힘이 문제를 잡으면은 이미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46쪽에 중간에 보면은 특정한 성과 성 역할 개념이 유기체나 가족 같은 자연적 대상의 유기체적 속성이라는 유성생석 이데올로기는 설득력을 잃는다.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 즉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것들 또는 이미 가족 내에서 지금까지 영원성이라고 하고 자연적인이라고 정해졌던 것들 이런 것을 이미 파괴했다는 거죠. 즉 유성생식 이데올로기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유성생식을 통해서 남녀가 성적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성에 정해지는 것들 그래서 그 역할까지 정해지는 것들은 이미 이데올로기 설득력을 잃었다. 그래서 그 말이 47쪽에 위에서 네 번째지 보면은 모든 대상과 인격이 합리적으로 사고되려면 해체와 재조립이라는 개념을 거쳐야 한다. 시스템 설계를 제약하는 자연적 구조는 없다. 이 그 말입니다. 시스템 바뀐다 언제나. 바뀐다. 자연적 구조는 없다. 시스템 제약하는. 48쪽에 보면은 맨 위에 그 나와 있네요. 공통언어.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게 공통언어겠죠. 근데 모든 지금 그 기계 문명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이 공통언어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 인터페이스, 사물 인터넷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 말이 위에서 둘, 넷, 여섯 번, 일곱 번째 나오는. 생물학마저도 이제 그런 코드의 문제, 즉 그 공통 언어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예전에는 생물학을 할 때는 뭐냐면, 이 생명은 인간은 뭐하고 많이 비슷하지? 상사기관인가? 상동기관인가? 비교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보고 진화는 어떻게 됐지? 이게 구분이라면 지금의 생물학은 현대 생물학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신체의 어떤 생물학의 뇌 기호가 어떻게 신체에 변해지고 있고 단백질한테 어떤 기호를 통해서 이것이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소통과 기호의 문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도. 이제. 전자공학에 통해서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이 물질이 중심인가. 여기서 소통되고 있는 전자공학의 기호가 중심인가는 뭐가 중심인가를 우리가 쉽게 따지기 힘들어요. 여기서 소통되고 있는 기호의 문제가 중심인가, 이 물건의 문제인가, 이렇게. 그러듯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나 기계 문명이라든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대가 바른 것만큼 젠더 문제도 이런 속에서 이에 맞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여성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가족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 노동이 들어오는데 맞긴 맞는데 여성 노동이 사회 속에서 유리벽이라고 한가요? 여성 노동이 들어온다는 것의 긍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여성의 힘도 예를 들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기회장치를 위해서 똑같은 힘도 발휘할 수 있고 큰 노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차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 노동이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들어와서 어떤 노동을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이 들어와서 어떤 이 노동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예? 여성의 노동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구조가 안 배우고 있으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노예 그 건강한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오겠죠. 거의 그 이상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게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혹시 그런 사유가 그런 사고가 지속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 개편했을 때 가장 빨리 예전에 그 KT에서인가 그 노동위원회 했을 때 가장 빨리 잘린 게 뭡니까? 노동을 빨리 그 예전에는 기계라든가 이렇게 발전해서 여성이 빨리 노동에 들어왔지만 가장 빨리 잘린 거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계급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고 그 노동이라는 것이 다른 걸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교환수들 다 배제됐습니다. 그때 다 배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 그 고속도로 그 뭐죠? 다 거기 잘리잖아요. 그 기계로 분명히 들어오면서 그런데 기계면 일정 정도 기계면 분명히 들어오면서 빨리 그 노동력을 흡수했지만 또 빨리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거든요. 사회 관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